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자 동시에 가장 후련했던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잔인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성공한 피부과 의사라며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터질 것 같았는지 모르실 거예요.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뻔뻔함이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가뜨린 바로 그 악마야.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옆에서 현우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그때는 아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희는 작은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정말 보잘것없는 가게였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제 남편 박철수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장에 고기를 사러 가고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맞았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손님이 적어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현우가 있었거든요. 현우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효심이 깊었죠. 가끔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저희를 도와주곤 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했는데 나 의사 된다고 했어. 13살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의사? 우리 현우가? 응.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현우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현우 정말 기특하다.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꼭 의대 보내줄게. 그렇게 저희는 현우의 꿈을 위해 매일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작은 삼겹살집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손님을 맞다 보니 단골들도 생기고 조금씩이나마 저축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날이 있었어요. 바로 그 저주받을 섣달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연말이라 그런지 회식하러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남편은 고기를 굽느라, 저는 밑반찬 준비하고 서빙하느라 정말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죠. 밤 11시쯤 되었을까요?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고 나서야 저희는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고등학생들로 보이는 아이들 5명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며 들어온 아이들을 보니 참 예쁘고 잘생겼더라고요. 그 중에 한 여학생은 정말 인형같이 예뻤어요. 바로 그 악마, 수연이었죠. 어머, 학생들이 이렇게 늦게? 괜찮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그들은 서로 눈짓하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오늘 친구 생일이라서 축하해 주려고요. 참 밝고 예의 바른 아이들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 좋게 주문을 받았죠. 뭘 드실까요? 삼겹살 2인분이랑, 그리고 소주도 주세요. 그 순간 제가 멈칫했어요.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 같은데 술을 달라니 학생들인데 술은 좀. 그러자 그중 한 남학생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저희 성인이에요. 빨리 태어나서 벌써 20살이거든요. 정말요? 어린 것 같은데. 증명할게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제게 보여줬어요. 분명 신분증 같았는데 어둡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걸 자세히 볼 줄도 몰라서 그냥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였죠. 그때 좀 더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아이들은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 웃고 떠들면서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처음에는 저희도 기분이 좋았어요.
젊은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말도 거칠어지더라고요. 야, 이 고기 너무 질기다. 아줌마, 이거 언제 잡은 돼지야? 냄새 나는데?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젊은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쳤어요. 특히 그 수연이라는 아이가 가장 심했어요. 예쁜 얼굴로 독한 말들을 뱉어내더라고요. 진짜 여기 위생 상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는 언제나 위생에 신경 썼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학생 농담이 심하네요. 저희는 위생에 정말 신경 쓰는데 농담? 이게 농담이야? 봐봐. 여기 이 반찬 그릇 제대로 안 닦인 것 같은데? 수연이가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그릇은 제가 직접 닦은 거였고 전혀 문제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한 명씩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맞다, 진짜 더럽다. 이런 데서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아. 제 남편도 참다 못해 나서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그런 말씀은 좀. 왜요? 사실 말하는 게 잘못됐나요? 메고리 처실애가 임한 일을 개선하라는 게 수연이가 도전적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차갑고 무서웠어요. 고작 17, 8살밖에 안 된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아이들은 계속 먹고 마시면서도 불평을 쏟아냈어요. 고기가 맛없다, 반찬이 짜다, 가게가 지저분하다, 정말 온갖 말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고기와 술은 계속 시켰어요. 결국 5만 원어치나 먹었죠. 시간이 새벽 1시를 넘어갔어요. 저희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한 데다가 이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정말 힘들었죠. 학생들, 이제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수연이가 대표로 입을 열었어요. 네, 알겠어요. 계산해주세요. 다행히 순순히 나간다고 하니 안도했어요. 남편이 계산서를 내밀었죠. 모두 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차가워졌죠. 잠깐만요. 저희 미성년자인데요. 네?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 성인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아직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술 주신 거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아니, 그게 학생들이 성인이라고. 증거 있어요? 저희가 언제 성인이라고 했다고요? 수연이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맞장구 쳤죠. 맞아, 우리 언제 어른이라고 했어? 아저씨 아줌마가 확인도 안 하고 술 준 거지.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제가 느낀 절망감이란 정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꿍꿍이를 가지고 온 거였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생들,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럼 신고해야겠는데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수연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금 신고 전화 걸까요? 미성년자에게 술 판 식당이 있다고? 그 순간 저희는 정말 무너져 내렸어요. 만약 신고당하면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벌금까지, 현우 학비는 어떻게 하죠? 학생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서로 보더니 비웃듯 웃었어요. 글쎄요, 일단 오늘 이거 공짜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술 마신 거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결국 저희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5만 원어치 음식값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협박에 시달려야 했죠.
아이들은 마지막까지도 저희를 조롱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도 잘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한테 오늘 일 말하시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수연이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들이 나간 후 저희 부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주먹을 꽉 쥔 채 벽을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여보, 응,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정말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자더고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사흘 후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보건소입니다. 귀하의 식당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보겠습니다. 신고요? 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신고입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결국 그 아이들이 신고를 한 거였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영업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어요. 3개월 저희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하죠? 현우 학비는 어떻게 내고? 남편은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어요. 건설 현장, 대리운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죠. 괜찮아, 3개월만 버티면 돼. 우리가 해낼 수 있어. 남편이 저를 위로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영업정지 2달째 되던 날, 남편이 공사장에서 쓰러진 거예요. 부인이신가요? 환자분이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과로요? 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이니까 기다려보세요.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현우도 학교에서 급히 달려왔고, 우리 모자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떨고 있었죠. 3시간 후에 의사가 나왔어요. 가족분이신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안 돼, 안 돼, 여보야.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계속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현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 모든 게 내 때문이야. 내가 의대 가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현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포기할게. 대학도 안 가고 일할게.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소리쳤어요. 남편이 그렇게 바라던 현우의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현우야,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 너를 꼭 의사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엄마가 할게. 뭐든 할게. 그러니까 넌 공부만 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정말 온갖 일을 다 했어요. 화장실 청소, 식당 설거지, 전단지 붙이기.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뭐든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공 화장실 청소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전단지 붙이러 다니고, 정말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현우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 우리 현우가 이렇게 착해서 엄마가 행복해.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우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만 남편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그 악마 같은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특히 그 수연이라는 아이가 계속 생각났어요. 그 차가운 눈빛, 그 뻔뻔한 말투,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너희들도 벌을 받을 거야. 반드시. 하지만 그런 원망도 잠시, 현실은 너무 바빴어요. 현우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학비며 과외비며 정말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현우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고 담임 선생님도 의대 진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박현우 학부모님, 현우가 정말 열심히 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을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텨낸 끝에 현우가 드디어 의대에 합격했어요. 엄마, 됐어. 의대 됐어. 현우가 뛸 듯이 기뻐하며 달려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어요. 정말? 정말이야? 응. 서울대 의대야. 여보, 여보야, 현우가 의대 됐어. 남편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정말 꿈 같았어요. 하지만 의대 생활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현우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조금이라도 보탰죠. 엄마, 내가 과외 아르바이트 구했어. 이제 조금 나아질 거야. 현우야, 공부에 지장은 없을까? 괜찮아.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모자가 힘을 합쳐서 버텨낸 지 6년, 현우가 드디어 의사가 되었어요. 엄마, 내가 해냈어. 아빠한테 자랑할 수 있게 됐어. 현우의 졸업식에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현우야, 정말 고생 많았어. 아빠도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현우는 졸업 후 곧바로 큰 병원에 취직했어요. 피부과 전문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죠. 엄마, 이제 내가 벌어서 편하게 해드릴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모자의 힘든 시간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현우가 29살이 되던 해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현우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누구? 제 여자친구요. 곧 결혼할 생각이에요. 현우가 결혼한다니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아이인지 궁금했죠. 어떤 아이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2살 위인데 피부과 의사거든요. 정말 예쁘고 착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좋은 사람이 바로 15년 전 저희 가족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그 악마라는 것을. 일주일 후 현우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수연이에요.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15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여전히 예뻤어요. 아니, 더 예뻐졌다고 해야겠네요.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그 눈빛을,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수연이에요. 그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이인 것처럼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엄마, 왜 그러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봤어요. 아, 아니야. 너무 예뻐서 놀랐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수연은 능숙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선물 준비했어요. 현우 오빠가 어머님이 화장품을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비싼 화장품 세트를 내밀었어요. 분명 수십만 원은 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 저야말로 현우 오빠 같은 좋은 사람을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수연을 보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 여자가 정말 15년 전 그 악마가 맞나?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여자가 맞았어요. 식사 시간 내내 수연은 정말 완벽한 예비 며느리 역할을 했어요.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주고 현우를 챙기고 저에게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어요. 어머님, 현우 오빠 어릴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현우가 어릴 때 정말 착했어. 엄마 아빠 돕겠다고. 제가 현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수연은 정말 관심 있는 듯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감탄사를 내뱉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마치 정말 현우를 사랑하는 여자인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가면이라는 것을. 15년 전 그 차가운 눈빛을 본 저로서는 절대 속을 수 없었어요. 현우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님도 수연이 마음에 드시죠? 응, 좋은 아이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현우 앞에서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현우와 수연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어떡하지? 그 악마가 우리 현우한테 어떡하면 좋지?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저 남편의 웃는 얼굴만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현우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하죠? 현우야, 내 여자친구는 15년 전에 우리 가족을 망친 그 악마야. 이렇게 말한다고 현우가 믿을까요? 오히려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지금의 수연은 성공한 의사예요. 예쁘고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현우에게는 정말 좋은 신부감이죠.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저희 집에 와서 웃고 있는 모습을 마치 15년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현우가 또 수연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양가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상견례? 네, 수연이 부모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현우야. 네? 그 아이. 정말 좋은 아이야? 물론이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냐, 그냥 엄마가 너무 좋은 아이라서 혹시 우리 현우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해서. 충,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현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할까? 아니면 현우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 하지만 현우가 믿지 않을 게 뻔했어요. 15년 전 일이고 증거도 없고, 게다가 지금의 수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직접 수연을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수연이 일하는 병원에 갔어요. 피부과 상담을 받는다는 핑계로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연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여전히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죠. 상담받으러 왔는데, 네, 어떤 걸 원하세요? 수연은 정말 친절했어요. 마치 정말 저를 아끼는 어머님인 것처럼 대해주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아, 네? 혹시 예전에 삼겹살집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 있어? 그 순간 수연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삼겹살집이요? 없는데요. 왜 갑자기? 아냐,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아, 그러시구나. 저 고등학교 때부터 쭉 공부만 했거든요. 여전히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표정 변화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가 분명 그때 그 악마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현우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수연을 봤어요. 어떤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피부 관리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속이 정말 뒤틀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어릴 때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보태고 있었어요. 시청자들은 수연을 보며 감탄했고, 댓글도 대부분 좋은 내용이었어요. 정말 예쁘고 똑똑하다. 이런 의사가 많아야 하는데. 성공한 여성의 모범저성.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이 사람들은 수연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계산적인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수연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그 여자가 15년 전에 저희 가족에게 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예전에 살던 동네로 갔어요.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다행히 옆에서 슈퍼를 운영하던 김 사장님이 아직 계셨어요. 어머, 박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때 일 좀 물어보려고 왔어요. 그때 일. 저희 가게 영업정지 당했을 때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김 사장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때 정말 안 됐더라고요. 그 고등학생들 때문에. 혹시 그 아이들 얼굴 기억나세요? 글쎄요. 워낙 오래됐는데. 근데 왜 갑자기?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김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 아이가 지금 의사가 됐다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그때 CCTV 같은 건 없었고, 하지만 분명히 여학생 한 명이 우리 가게에도 와서 뭔가 따지고 갔었는데, 김 사장님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였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런 일 당했나요? 네, 그 일대에서 몇 군데 더 당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조직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면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테니까요. 며칠간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찾았어요. 정말 다행히 몇 분을 더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요. 증거는 없고 그냥 잊고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예전에 저희 가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소에 가서 당시 기록을 찾아본 거예요. 15년 전 기록이요? 그게 남아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담당자가 한참을 뒤져본 끝에 파일 하나를 가져왔어요. 있네요. 이거 맞나요? 제가 그 파일을 열어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신고자 명단에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거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개인 정보라서 어려운데, 하지만 당사자시니까 가능할 것 같네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수연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했고, 더 큰 파장을 일으켜야 했어요. 그때 생각난 게 TV 프로그램이었어요. 요즘 이런 사연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저는 용기를 내서 한 방송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 제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전체적인 사연을 설명하자 담당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사연이네요. 한번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일주일 후 저는 방송사에서 PD와 기자를 만났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네, 여기 보건소 기록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그들은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거라면 충분히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혹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까봐 사실인걸요.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더 조사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며칠 후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해명 기회를 줘야 하니까 미리 연락해서 인터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걱정됐어요. 수연이 미리 알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되돌릴 수도 없었고 되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방송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취재진이 여러 차례 와서 인터뷰를 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서 증언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수연과 그 일행들이 당시에 여러 가게에서 비슷한 수법을 썼다는 거였어요.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거죠. 이 아이들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네요. PD가 취재 결과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정말 악독한 아이들이었어요. 어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런데 지금은 성공한 의사가 됐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드디어 방송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시간대 고발 프로그램에서 방송된다는 거였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혹시 수연이 눈치채고 방해하지 않을까? 혹시 방송이 취소되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에 설명하기로 했거든요. 드디어 방송 당일이 됐어요. 저는 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늘은 충격적인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15년 전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한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는데요.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제 목소리로 사연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작은 삼겹살집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생들이 와서 제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이 그대로 방송됐어요. 그때의 상황,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화면에는 당시 보건소 기록도 나왔어요. 수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신고자 이수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이 학생은 현재 성공한 피부과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현재 모습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 과연 이 의사가 15년 전 그 고등학생이 맞을까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취재진이 수연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원장님. 15년 전 일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수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15년 전요? 무슨 일 말씀이신지. 오구에 있던 삼겹살집에서 있었던 일 말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당시 보건소 기록에 원장님 이름이 있는데요. 그 순간 수연이 완전히 당황하는 모습이 잡혔어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그럼 해명해 주시겠어요? 카메라 앞에서 정식으로. 죄송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수연이 황급히 자리를 뜨는 장면으로 방송이 끝났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왜 수연이가 방송에? 현우였어요. 정말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현우야, 엄마가 그런 거야? 수연이를 방송에 나오게 한 거야? 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안 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연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현우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다. 저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과거를 숨기고 살았구나. 수연에 대한 비판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튿날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수연의 과거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때 그 여학생 때문에. 맞아요. 저희 가게도 당했어요. 심지어 당시 수연과 함께 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나타나서 증언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수연이가 주도했어요.
저희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고 그 친구가 당시 찍었던 사진들까지 공개했어요. 수연이 저희 가게에서 술을 마시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제 수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나와버렸으니까요. 수연의 병원은 하루 만에 텅 비어버렸어요. 예약 취소가 쏟아졌고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이틀 후 수연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릴 때 철없이 한 행동이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연의 평판은 완전히 망가져버렸고 병원 운영도 어려워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현우의 반응이었어요.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던 현우가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현우의 얼굴은 정말 처참했어요. 미안해. 엄마 말을 안 믿어서. 현우야. 수연이가 모든 걸 인정했어. 정말 그때 그 사람이 맞다고. 현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을, 저는 현우를 꽉 안아줬어요. 괜찮아, 현우야.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엄마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말해도 믿지 않았을 거잖아. 그리고 엄마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 현우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저희 모자는 다시 화해했어요. 15년 만에 진짜 화해를 한 거죠. 수연은 결국 의사 면허를 포기해야 했어요. 여론이 너무 나빴거든요. 병원도 문을 닫았고 그 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현우는 한동안 우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웃음을 찾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 우리끼리.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드디어 해냈어. 그 악마한테 복수했어. 이제 여보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이후 더욱 성실한 의사가 됐어요. 환자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돌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왔어요. 엄마, 내가 좋은 의사가 될게.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 일이 너무 잔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연도 어렸을 때 한 실수잖아요.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제 남편이 죽었고 저희 가족이 15년간 고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게 가장 용서할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우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예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엄마가 보기에도 좋은 아이 같아. 이제는 정말 마음 놓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현우가 벌어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새벽부터 일할 필요도 없고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가끔 남편 무덤에 가서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 현우 정말 잘 컸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수고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라고.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죠. 마치 자신이 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저는 그걸 몸소 보여줬어요. 15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현우와 저,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 저희 가족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더 이상 누구도 저희를 해칠 수 없어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를 믿으세요.